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양대지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IS앳 김태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설 연휴여서 2주 만에 두 분을 뵙는 건데요.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수익이 나고 있어서 짧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한미 반도체 그때 20만 원 선 아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20만 원 선을 돌파해 줬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올랐어요. 지금 수익이 또 단기간에 나고 있는데 가져가 볼까요? 한미 반도체는 HBM 장비의 대장이잖아요. 일단 지금 오늘 뭐 반도체 장비주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한미 반도체 혼자 좋은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 3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요. 일단 30만 원 리포트의 근거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납품이 거의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을 이제 마이크론과 이제 그 삼성전자가 채워주는 형태로 이제 본딩 장비는 나갈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고객사들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서 일단은 1분기까지 실적은 조금 답보 상태를 보이더라도 2분기부터는 급격하게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굳이 뭐 내려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닥 이제 이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보면 밸류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미 반도체 여전히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최근에 3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바라보는 리포트가 나온 만큼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 FNS테크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7,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유입이 지속이 되거나 혹은 이 두 기업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 둘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지만, 가격적인 좀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주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만약 그 시선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을 추리신다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영업이익률이 성장한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FNS테크 또한 지금 수주잔고를 포함해서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영역으로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번 주에 대외 변수가 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 혹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여파,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조정도 가장 빠르게 회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FNS테크도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국내 증시 지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대지수가 장중에 1% 넘게 오르면서 장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가 5,90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상승폭이 다시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반도체 탑2 주가도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제 코스피 PBR이 2배로 근접하면서 어느 정도 저평가 국면에선 좀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도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주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6천선을 한번 찍어줄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뷰가 어떠실까요? 네, 뭐 일단 뭐 시장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야간 선물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좀 받는 걸로 보이고, 미국 시장은 당분간 좀 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한마디 말은 여전히 싸다 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만큼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6,000포인트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 예, 6,000포인트는 아마 뭐 3월 초, 늦어도 3월 초에는 뭐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대외 변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관세 이슈도 이미 우리가 더 이상 뭐 나빠질 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수혜를 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빠지는 모습,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은 오늘도 쉬는 날이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너무 빨리 뛰어내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뭐 장중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긍정적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지금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MLCC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MLCC 가격이 현물 시장에서도 한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MLCC 분야는 무라타와 삼성전기 이 두 기업이 무려 전체 시장의 한 9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독점적인 상황인데요. 무라타가 먼저 가격을 인상한다면 삼성전기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저희가 조정 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지 오늘 후발주자로 뭐 삼화콘덴서, 아모텍 이런 후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제2의 삼성전기가 될 수 있을지 혹은 그냥 삼성전기만 봐야 될지 의견 주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차도 봤고요. 제2의 땡땡땡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보실 거라면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매매 전략을 녹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기를 보유한 채로 단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 삼성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MLCC를 공략한다 이러면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MLCC를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 속도와 MLCC 가격의 상승 속도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의 내러티브는 앞서 반도체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니 MLCC도 제품가가 올라간 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 상승 속도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어떤 쉬어감이라든지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MLCC 가격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정말 오랜만에 가격을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무라타가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MLCC 위주로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 슈퍼 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삼성전기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만약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막 콘덴서를 제가 사실은 후발주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벌써 가격적인 부담이 좀 생겼어요. 그렇다면 삼성전기의 이형 필름을 납품하는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형 필름의 전체 매출 70%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삼성전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가격을 전가를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골자로 코스모 신소재는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LCC 관련주 내에선 대장 삼성전기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후발주자로는 또 코스모 신소재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 대형주 아래에서 좀 횡보세를 보였던 현대차 주가가 오늘 장중에 6%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030년까지 125조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3월에 있을 엔비디아 GTC 행사 같은 일정 모멘텀도 지금 반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현대차 그룹과 LG전자가 피지컬 AI에 또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두 회사 모두 이제 모멘텀이 이제 뭐 관세 이슈로도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두 회사가 아침부터 좀 강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는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그 소외됐던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이 좀 많이 비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시장이 개화가 될 때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제 여러 그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중소 로봇주들이 움직였는데 그쪽은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이제 대형주 단에서 현대차라든지 LG전자
쪽으로 좀 집중이 나오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회사 다 지금은 뭐 갖고 계신 분들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회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현대차 그룹을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력과 방산주 차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 AI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축소한다라고 밝히면서 미증시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최근에 미증시와 또 디커플링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전력 기업들 정반대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최근 AI 전력 설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변압기 3대장은 거의 매일같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변압기 그리고 오늘은 전선주까지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 국내 전력 기업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한선이 좀 보이는 거죠. 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뭐 10에서 15%, 15에서 20%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결국엔 상한선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어떤 과격한 이야기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전력기기 쪽에도 지금 묻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인프라 투자 계획 축소 뭐 이게 사실은 전력기기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칩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픈 AI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플랫폼을 내세우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뉴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지수가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온다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쪽이 여전히 전력 설비 플러스 전력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목 형상이 어디에서 나올지 지금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자체적으로 또 칩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엔비디아만큼 성장을 할지 앞으로 엔비디아를 또 능가하는 기업이 나올지 참 복잡 미묘한 관계인데 전력 인프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혹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기는 월별로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가지가 확인이 되죠. 수주의 규모, 수출의 규모, 그리고 판매 단가. 그래서 판매 단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워낙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시장이 크게 낙폭을 보이거나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전가도 가능한 전력 설비와 전선 쪽을 계속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와 전선주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전주들이 강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조금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 원전주 내에서는 우리 기술의 시세가 돋보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을 보니까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또 연관이 있고 수익 구조가 좀 긍정적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있더라고요. 이건희 대표님. 유난히 지금 우리 기술이 원전주 안에서 제일 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올해만 뭐 300% 넘게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또 후발주자도 찾아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그때 두산에너빌리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SMR 가스터비 이쪽을 봐야 되는 건지 의견 주세요. 원전 계측 제어 설비 기업인데 이 회사가 뭐 방산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죠. 하다못해 이제 그 모노레일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주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하게 올랐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은 경고 들어왔으니까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의미 있게 나온 거는 아직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실적도 좀 미미합니다. 그 얘기는 좀 기대감으로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후속주를 찾지 마시고 예, 다시 백투더 베이직 하셔서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중대형주 쪽을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또 대장주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술은 수익이 나고 계시다면 투자 경고
않고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일단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렇게 지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었던 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탓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금 시장에 불면서 석유주들이 또 한번 움직였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석유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런 분위기 안에서 방산주를 그렇다면 좀 담아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한국석유, 흥구석유 혹은 이제 해운 운임 관련해서 흥하해운, 해운 혹은 이제 STX 그린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장중에 나오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위아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맞출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석유화학 쪽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SK이노베이션은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가가 올라가는 건 일시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부딪혀서이고 계속 트럼프는 저유가 이야기를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괜찮을까요? 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 작년에 좀 많이 빠르게 허리띠를 졸라맨 것들이 이번 4분기 실적부터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일단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벤트가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또 중국에서 양회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가장 먼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한번 3월 달에 굉장히 또 빠른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지금 위치에서 천천히 사모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석유화학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방사는요 그냥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방위비를 줄이는 나라는 어느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수요와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길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형단의 방산 쪽보다는 저는 대형 방산 쪽 진보하지만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튀는 종목을 원하신다면 소형 드론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투자의 가치를 좀 보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래서 이제 에이럭스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방산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음식료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상호 관세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말 동안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질 거라기보다는 중장기로는 좋아지겠죠. 150일 동안 어차피 지금 임시적으로 다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사실은 이제 150일 이후에는 이걸 연장하기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이제 그 핑계로 한번 올린 것 같습니다. 올릴 자리에서 어차피 한번 올려줬어야 되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고점 대비 좀 상당 부분 이제 거의 16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00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되돌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반등 구간에서 좋은 핑계를 잡아서 올렸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1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국 특허법원이 할로자임과 머크의 법적 분쟁에서 머크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알테오젠이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지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은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보로노이는 현재도 2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3월에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 모멘텀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도 또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본격적으로 반등의 신호탄을 좀 쏠 수 있을까요? 일단 3월에 학회보다 더 중요한 건 청문회 일정입니다. 케빈 어시
그러니까 연준 의장 후임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뉴스에 또 반응을 하고 있죠. QT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집중력 있게 다뤄야 된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3월 달에 물론 학회 일정들도 다 챙겨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금리의 방향성을 연내 정말로 2회 할 거냐 아니면 3회 할 거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변동성은 결국 바이오텍 기업들이 훨씬 우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좀 집중을 하셔서 숫자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최근에 삼천당 제약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굉장히 또 핫하지 않습니까? 이쪽들도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긍정적인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쭉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타이밍상으로 코스피도 이전 상장이라고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는요? 예, 현대차고요. 일단 오늘 타이밍은 일단 관세가 지난번에 한번 25% 얘기 나오면서 좀 눌렸던데 올라갈 때는 로봇 밸류로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조정받을 때는 자동차로 떨어뜨렸죠. 예,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미국 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 와중에도 지금 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사업 밸류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 이슈 때문에 하락하면 여전히 매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는요? 저는 대한전선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구리 가격과 전력 인프라의 상승은 추가적인 확대를 좀 기대해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